안녕하십니까. 노코딩원 매일젠 혈당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변경사항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양기관에 해당됐던 독점적으로 EDI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약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준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점을 합쳐서 준요양기관이라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넓혔고요. 기존에는 약국은 EDI 청구 방식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에 의해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약국이 독점적인 EDI 청구를 할 수 있었다면 의료기기 판매점이 요양비 전산 청구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다.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약국은 요양기관에서 준요양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회원 가입 변경사항을 추가로 진행하셔서 회원 정보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크게 변경된 것은 기존에는 약국이 수기 청구 방식과 EDI 청구 방식 두 가지를 응용을 했는데요. EDI 청구 방식이 없어진 대신 요양비 전산 청구 방식을 통해서 대리 청구와 직접 청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리 청구는 요양비를 전산화 청구는 약국이 하는데 돈은 요양비는 고객이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대리로 청구만 한 거죠. 직접 청구는 요양비 전산 청구를 약국이 하고 요양비도 약국이 받는 것을 직접 청구라고 합니다. 직접 청구와 대리 청구를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대리 청구는 고객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방법, 직접 청구는 약국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수기로 청구하는 방식, 기존의 고객에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함께 발행해서 그 자료를 공단으로 보내는 전통적인 방법, 수기 청구 방법은 변경 전후 똑같이 계속 시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청구 방식 변경을 하기 전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해서 그 서류를 위임장을 공단에 팩스나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꼭 먼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팩스로 도착한 위임장을 공단에서 입력을 하고 입력 승인이 된 후에 2번에 있는 요양비 전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바뀌어진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양식의 기재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서류가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새로운 버전입니다. 1번에 보면 위임장, 위임인이 있습니다. 위임인에는 고객이죠. 환자 또는 피부양자, 법정 대리인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가입자, 고객이 적게 되겠죠. 위임하신 분의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공단에서 어느 약국에서 위임이 됐는지를 문자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꼭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준요양기관, 수임인, 위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약국이 되겠죠. 약국에 관련된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양비를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적는 부분입니다. 준요양기관 또는 위임인 고객이죠. 고객을 둘 중에 하나가 한 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임과 관련된 계좌번호나 예금주 계좌번호를 적는다면 이거는 대리청구에 해당됩니다. 대리청구. 요양비를 전산으로 청구는 하는데 청구 행위만 약국에 맡기고 요양비는 고객이 받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준요양기관, 약국의 이름과 약국의 통장 내용을 기재하신다 그러면 요양비 전산 청구 대리뿐만 아니라 요양비도 약국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청구라고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다시 바라볼까요? 청구 방식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요양비 전산 청구에서 고객이 요양비를 받으면 대리 청구, 약국이 요양비를 수령하면 직접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에서 3번 사항 요양비 수령 계좌입니다. 여기에 약국 관련 사항을 적느냐, 고객과 관련된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리 청구와 직접 청구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숙지해 주시고요. 양식이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사유임상에는 3번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엔 위민, 환자, 피부양자, 법정 대리인이 기명 날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시면 업무에 혼동을 많이 일으키실 겁니다. 요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설명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약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 요양비 지급 청구서, 당뇨 처방전, 카드 영수증, 거래 명세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전 수기 청구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 서류들을 작성해서 준비해서 고객에게 주고 고객이 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거나 이 서류를 약국이 공단에 전달하는 대행 업무를 하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식이 있죠. 요양비 지급 청구서 양식이 있고 세계계산서 양식이 있고 거래명세표 양식이 있죠. 당뇨 처방전은 병원에서 고객이 갖고 온 거고 카드 영수증은 고객이 지불한 10%든지 100%든지 카드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 고객이 10%만 제출하시고 90%를 약국에서 받는다 그러면
90% 돼서 세금 계산서만 발행을 해서 첨부해서 요거를 공단에 보내거나 아니면 EDI 신청으로 하면 마무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상에서는 이 서류를 몽땅 받고 나서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위임장을 공단에 팩스를 보내고 이 팩스가 공단에 접수되고 이걸 공단에서 전산 입력을 합니다. 위임 내용을 전산 입력을 하게 되면 요양비 청구 위임 내역을 조회가 할 수가 있거든요. 3번, 소 3번이네요. 요양비 청구 위임 내역을 검색이 된 상태에서 요양비 전산 청구 업무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고객이 기존에 있던 서류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해서 이거를 공단에 팩스를 보냅니다. 우편이나 뭐 방문 접수도 가능하겠죠. 공단에 팩스를 보내면 이번에 공단에서는 위임장을 접수를 했죠. 위임장을 검수한 다음에 전산 입력을 합니다. 전산 입력을 하면 요양비 청구 위임 내역 조회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게 됐을 때 요양비 청구를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는 방식은 1번 항에 있는 요 사항만 준비하고 EDI를 바로 입력을 하셨었죠. 근데 변경된 요양비 청구 방식에는 서류를 다 받고도 청구서를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공단에서 봐서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죠. 한 번 제출한 위임장은 2년간 유효한다고 합니다. 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재사항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자는 수급자, 고객 본인,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까지 있네요. 법정 대리인도 있고요. 대부분은 본인이죠. 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에 첨부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고객이죠. 고객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위임받는 약국의 약사님들 신분증 사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위임장과 함께 공단에 팩스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에는 위임장 서류 한 장과 위임하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 약국의 약사님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복잡합니다. 전에 EDI로 했을 때는 굉장히 편했죠. 준비 서류만 준비되면 약국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구조였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요양비 청구 방식에서는 약국도 위임장을 꼭 먼저 작성을 하셔서 공단에 보내야 된다. 요 점 중요 사항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 페이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약국 청구는 대리 청구가 있고 직접 청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리 청구는 요양비를 청구하는 행위만 약국이 대리를 하고 요양비는 고객이 받는 방식이고요. 직접 청구 방식은 요양비 청구도 약국이 하고 요양비도 약국이 받는 방식을 직접 청구 방법입니다. 요 두 가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약국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또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요양기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정보 변경, 요양기관 회원 추가 등록만 하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준요양기관 회원 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셔야만이 청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거기서 또 요양비 들어가시고 그 안에 요양비 청구 클릭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양비 청구 위임 내역 조회입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 위임 내역 조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 이런 시트가 한 장 열리는데 위임장에 의해서 약사님께서 위임장을 제출한 거에 공단에 팩스로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양비 위임은 여러 약국에서 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약국도 할 수 있고 B라는 약국도 C라는 약국도 있고 의료기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A라는 고객이 위임한 많은 의료기관이 준요양기관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양기관 요양비 청구 위임 내역 조회했을 때 자기 해당 약국이 올라와 있어야만이 전산 청구가 가능하겠죠. 요거는 서류를 받고 위임장을 팩스로 보낸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단에서 빨리빨리 팩스를 받고 전산 등록을 해주면 약국에서 편하게 할 텐데 요게 빨리 될지 늦게 될지 참 어렵네요.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EDI 접수한 접수가 안 됩니다. 6월 30일부터는 EDI 접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받아놨던 건 어떠거냐? EDI 미접수한 건은 공단에다 우편으로 또는 방문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6월 30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EDI를 하겠다고 받아놓은 서류가 있으면 그건 EDI 시스템이 막혀있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EDI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EDI를 접수하겠다고 받아놓은 서류는 공단으로 직접 보내셔야 됩니다.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이게 복잡하다 하실 경우에는 전산 청구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6월 30일 날 고객한테 받은 서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위임장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팩스로 그 서류를 보내셔야겠죠. 팩스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전산 청구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7월 31일 사이에 받은 서류는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해주시거나 전산 청구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EDI 접수, 전산 청구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많은 약국들은 아직도 수기 청구 방식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요양비 청구서, 당뇨 처방전,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단으로 보내거나 고객에게 주거나 아니면 거래하시는 도매처 사장님한테 주면 공단으로 보내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바뀐 거는 EDI 청구 분야에 대해서 요양비 전산 청구로 바뀌었다는 거지 수기 청구 시스템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약사님들은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수기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EDI로 접수하셨던 분들은 이번 교육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 동영상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